여러분, 오늘은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준비하면서 손이 좀 떨릴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이런 기회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자주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딱 그 순간이 왔습니다. 삼성도 인정하고 엔비디아도 인정하며 전 세계 돈이 몰리고 있는 바로 그 주식 이야기입니다. 영상 끝까지 안 보면 후회할 수 있어요. 중간에 끄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핵심 내용은 영상 후반부에 있으니까요.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장 상황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 초까지 주식시장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 금리 문제, 환율 변동,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 경기 불확실성과 트럼프 관련 정책까지 여러 변수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정신을 못 차렸죠. 실제로 주변에 물어보면 거의 다 팔고 예금으로 돌렸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공포의 순간이 역사적으로는 항상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워런 버핏도 말했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럽게,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라고. 너무 많이 들어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게 진부한 이유는 매번 맞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오늘 제가 단순히 지금 사세요 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기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주식이 왜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를 데이터와 논리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종목, 결론부터 힌트를 드리자면 바로 HBM입니다. HBM, 즉 하이 밴드위드스 메모리. 아직 모르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면 2026년 주식시장에서 진짜 큰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오늘 영상 끝나면 HBM이 무엇인지, 왜 삼성이 목숨 걸고 있는지, 왜 엔비디아 GPU에 없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주식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지까지 전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HBM이 뭔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AI가 연산할 때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 D램은 CPU 옆에서 작업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만 합니다. 하지만 AI 연산, 특히 딥러닝 같은 고난도 작업에서는 일반 D램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D램 칩을 수직으로 쌓고 그 안에 엄청난 데이터 통로를 만든 게 바로 HBM입니다. 비유하자면 일반 D램이 왕복 2차선 도로라면 HBM은 왕복 2014차선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어요. 데이터가 흘러가는 통로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습니다. 그래서 AI 연산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집니다. 디아의 H100, H200, 그리고 이제 나오는 블랙열 GPU 모두 HBM 없이는 제작할 수 없어요. HBM은 GPU의 심장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단 3곳뿐입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미국 마이크론. 그중 SK 하이닉스가 현재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H200에 들어가는 HBM32는 사실상 SK 하이닉스가 독점 공급 중이죠. 여기서 잠깐 삼성 얘기를 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뒤처져 있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2024년 내내 삼성 HBM이 엔비디아 퀄리티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뉴스가 계속 나왔죠. 하지만 2025년 하반기부터 삼성은 대규모 물량과 기술 투자를 쏟아부으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삼성 HBM32가 엔비디아 공급망에 편입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삼성이 본격적으로 HBM 공급에 들어오면 시장 파이가 커진다는 겁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내려가지 않냐고요? 일반 D램과는 다릅니다. AI 수요 자체가 공급보다 훨씬 빠르게 늘고 있거든요. 삼성이 공급을 2배 늘려도 수요는 3배, 4배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삼성 참여가 SK 하이닉스에 타격을 주기보다는 HBM 시장 자체를 더 키우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글로벌 HBM 시장 규모를 보면 2023년 약 4조 원 수준이었는데 2025년에는 약 20조 원, 2026년에는 4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단 2년 만에 10배 성장하는 셈이죠.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한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AI 인프라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만 봐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등 기업들이 2025년에만 AI 인프라에 300조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2026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투자 대부분이 엔비디아 GPU 구매로 이어지고 GPU 안에 HBM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돈의 흐름이 명확하죠. 중국 문제도 중요합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화웨이, 알리바바, 센트 같은 중국 빅테크는 국산 AI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연산에는 HBM이 필요합니다. 미국 규제로 인해 마이크론 HBM을 못 사고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제품도 규제 범위에 걸릴 수 있어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이게 HBM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HBM 관련 매크로 그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주식을 봐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 종목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HBM 직접 수혜주. 둘째, HBM 생산에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수혜주. 셋째, AI 인프라 전반 수혜주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HBM 직접 수혜주입니다. SK 하이닉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현재 HBM 시장의 절대 강자입니다.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HBM의 절반 이상을 SK 하이닉스가 공급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 실적에서 HBM 매출이 전체 메모리 매출의 30%를 넘어섰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비율이 2026년에는 50%를 향해 간다는 점입니다. HBM 마진율이 일반 디램 대비 2배에서 3배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매출 증가보다 이익 증가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SK 하이닉스 주가는 2024년 고점 대비 많이 빠진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HBM사 전환 비용과 일반 디램 가격 하락 우려 때문이었죠. 하지만 2026년을 바라보면 이 두 가지 우려는 모두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HBM사는 SK 하이닉스가 여전히 선도하고 있고 일반 디램도 서버 수요 회복으로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이 HBM에서 뒤처진 건 사실이지만 뒤처진 만큼 주가도 크게 빠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발상 투자 기회가 나옵니다. 삼성이 HBM 회복 신호를 보이는 순간 주가 반등폭은 SK 하이닉스보다 클 수 있습니다. 기대치가 워낙 낮아져 있기 때문이죠. 보수적인 투자자는 비중을 낮게, 공격적인 투자자는 삼성에서 알파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HBM 소부장 수혜주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이 HBM을 직접 만드는 건 많이 알려져 있지만 HBM 제작에 필수적인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오히려 더 높은 수익률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HBM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공정 중 하나가 TSV, 즉 실리콘 비하입니다. 칩을 수직으로 쌓으면서 각 칩을 연결하는 수직 배선을 만드는 과정인데 이 공정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장비와 소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한미반도체입니다. HBM 제조에서 TC 본더, 즉 열압착 본더 장비가 핵심인데 한미반도체는 이 장비 분야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HBM 생산 라인 증설이 늘어날수록 한미반도체 장비 주문도 직접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2024년에 이미 한미반도체는 주가 상승을 보여줬지만 HBM 수요가 2026년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합니다. 이수페타시스도 주목할 만합니다. 고다층 PCB, 즉 고성능 기판을 만드는 회사인데 AI 서버, 특히 엔비디아 GPU 서버에 들어가는 고다층 PCB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국내에서 독보적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엔비디아 서버 생태계에 직접 연결된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리노 공업도 빠질 수 없습니다. 반도체 테스트 소켓 시장의 강자로 AI 반도체 테스트 수요 증가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구조입니다. 재무 구조도 탄탄하고 현금 보유량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AI 인프라 전반 수혜주입니다. 이쪽은 국내보다는 해외 종목, 특히 미국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을 위해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TSMC는 엔비디아 GPU를 실제로 제조하는 곳으로 AI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수록 파운드리 가동률과 선단 공정 수주가 증가합니다. TSMC는 AI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브로드컴은 구글, 메타 등 빅테크가 자체 AI 칩을 개발할 때 협력하는 기업입니다. 엔비디아 독주 체제에서 AI 반도체 시장이 다변화되면서 A6 시장이 커지고 그 중심에 브로드컴이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2025년 말부터 2026년까지 주가 상승 모멘텀이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벨 테크놀로지도 비슷한 포지션으로 커스텀 AI 칩 설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AI 칩 개발에 참여해 직접적인 수혜를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많은 분들이 AI 관련주라 하면 대표 종목 몇 개만 삽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사고 끝. 하지만 진짜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생태계 전체를 봐야 합니다. 직접 수혜주, 간접 수혜주, 소부장 수혜주, 해외 종목까지 포트폴리오로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2026년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 사이클이 동시에 겹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반도체 재고 사이클입니다. 2022년 말부터 시작된 반도체 다운 사이클이 2023년, 2024년을 거치며 정리되었습니다. 디램 공급이 조절되고 가격이 회복되는 구간, 지금은 업사이클 초입입니다. 둘째, AI 설비 투자 사이클입니다. 2022년 GPT 등장 이후 AI 수요가 폭발했고
이에 맞춰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2023년부터 급증했습니다. 이 투자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는 데는 2년 시차가 있습니다. 즉 2025년과 2026년에 AI 투자가 실제 기업 실적에 반영됩니다. 셋째, 금리 사이클입니다. 미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섰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성장주, 기술주 밸류에이션이 올라갑니다.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할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금리가 내려갈수록 미래 성장 기대치가 높은 주식의 현재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 세 가지 사이클이 2026년에 동시에 힘을 받습니다. 과거를 보면 이런 사이클이 동시에 겹친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반도체 업사이클과 금리 하락이 맞물렸을 때 삼성전자 주가는 이후 5년간 약 6배 올랐고 2016년 디램 슈퍼사이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2년 만에 4배 올랐습니다. 2019년 AI 초기 투자 시기엔 엔비디아가 3년 만에 20배 올랐습니다. 지금은 이 세 가지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물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AI 거품론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AI 투자가 과열됐다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AI 기업들의 수익화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줄고 이로 인해 HBM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죠. 두 번째는 중국 리스크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갈등이 심화되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간에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중국 매출 비중이 상당하거든요. 미국 규제가 강화되면 이 부분에서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쟁 심화입니다. 마이크론이 HBM 생산을 늘리고 삼성이 회복하면 SK 하이닉스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면 HBM 가격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리스크 속에서 투자 전략은 무엇일까요? 절대로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십시오. 분산 투자하고 한 번에 다 사지 마세요. 분할 매수 전략을 쓰는 게 안전합니다.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투자 금액은 잃어도 되는 돈으로만 하세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2026년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투자 금액을 10으로 나눈다면 SK 하이닉스 3, 삼성전자 1.5, HBM 소부장 종목 2.5, 미국 AI 반도체 관련 ETF나 종목이 현금일 정도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재투자 성향이나 위험 성향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ETF 활용도 추천드립니다. 개별 종목 리스크가 부담된다면 HBM과 AI 반도체 관련 ETF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코덱스 반도체, 타이거 반도체, 탑틴 같은 ETF가 있습니다. 이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뿐 아니라 한미 반도체, 니노공업 같은 소부장 기업까지 포함하고 있어 개별 종목을 분산하면서 반도체 업사이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ETF로는 SOX, SMH가 있습니다. SOX는 아이쉐어즈에서 운영하는 미국 반도체 ETF로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 마이크론, AMD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을 골고루 담고 있습니다. SMH는 바네크에서 운영하며 TSMC 비중이 조금 더 높습니다. 최근에는 HBM과 AI 인프라에 특화된 ETF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운용 기간은 짧지만 테마에 집중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 전 ETF 구성 종목과 수수료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왜 하필 지금이냐? 2025년 하반기와 2026년 상반기가 역대급 기회인 이유는 단순히 오를 것 같아서가 아닙니다. 첫째, HBM 수요가 전례 없이 명확하게 잡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2026년까지 GPU 생산 계획을 발표했고 그에 맞는 HBM 수요도 계약으로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습니다. 투자 세계에서 수요가 확정적이라는 건 큰 안전마진이 됩니다. 둘째, 한국 반도체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저점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역사적 평균 대비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익 증가에 주가가 따라가지 못하는 구간, 바로 이 시점이 역대급 투자 기회입니다. 셋째,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두려워할 때 외국인과 기관은 조용히 한국 반도체 주식을 담기 시작합니다. 수급 데이터를 보면 그 흐름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큰돈이 들어올 때 같이 올라타는 것이 투자 기본입니다. 넷째, 엔비디아 블랙 세대 GPU의 본격 출하가 시작됩니다. 블랙 GPU는 이전 세대 대비 HBM 탑재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H100 기준 80GB였던 것이 블랙 GPU에서는 190GB까지 증가합니다. GPU 하나에 들어가는 HBM 양이 2배 이상 늘어나는 거죠. 판매 수량이 같아도 HBM 수요는 2배가 됩니다. 수요 드라이버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해되시죠? 다섯째, 삼성전자의 반등 가능성입니다. HBM에서 본격 공급망에 편입되면 주가 반등폭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삼성 주가는 이미 낮게 형성돼 있어
좋은 소식 하나만으로도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행 전략을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니노공업 5개 종목을 ETF 체크와 증권앱에서 검색해 최근 실적과 주가 추이,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를 확인하세요. 둘째, 계좌 개설 및 소액 투자입니다. 아직 주식 계좌가 없으시다면 지금 바로 개설하고 1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소액으로 시장에 발을 담그세요. 셋째, 분할 매수입니다. 한 번에 다 사지 마세요. 예를 들어 SK하이닉스 300만원 투자 계획이라면 한 달에 100만원씩 3번 나눠 매수하세요. 평균 단가를 낮추고 타이밍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넷째, 장기 보유입니다. 단기 트레이딩이 목적이 아니라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보유하세요. 반도체 업사이클은 2-3년 사이클로 움직입니다. 조금 올랐다고 팔거나 조금 내렸다고 불안해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다섯째, 리밸런싱입니다. 한 종목이 너무 올라 포트폴리오 비중이 커졌다면 일부를 팔아 다른 종목을 보강하거나 현금을 확보하세요. 욕심이 투자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HBM 시장은 2026년까지 폭발적 성장, 핵심 수혜주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 뒤를 바치는 소부장기업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니노공업도 강력한 수혜를 받습니다. 해외에서는 TSMC, 브로드컴, 마베릭,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직접 수혜를 받습니다. 반도체 업사이클, AI 투자 사이클, 금리 하락 사이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는 2026년이 역대급 투자 기회 구간입니다. 리스크는 AI 거품, 중국 리스크, 경쟁 심화를 인식하며 분산 투자, 분할 매수, 장기 보유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건 손실이 아니라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2009년 삼성전자, 2016년 SK하이닉스, 2019년 엔비디아를 살 기회를 놓친 사람들, 그때 그냥 샀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를 2030년에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 오늘 공부 놓치지 마세요.